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그림자. 그곳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학원이었다.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17살의 이 학원 학생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무섭게 옮겨붙는 불꽃. 사람 살려! 사람 살려! 17살의 어린 학생은 왜 자신이 다녔던 학원에 불을 지른 것일까? 그날 있었던 사건으로 송군은 하루아침에 방화 피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화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평범한 학원이었던 사건 현장.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추산한 피해 규모는 1억 여 원. 단순히 치기 어린 10대의 불장난이었을까?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경찰서를 찾았다. 방화한 당사자의 화상 정도, 얼굴하고 팔, 가슴, 다리 이런 데 화상 정도 3도 화상이니까 화상 정도하고 현장에 유리됐던 마스크와 장갑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 화재가 아니다. 방화 사건이 틀림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나와 일산에 혼자 살고 있었던 송군은 마땅한 수입이 없어 넉 달째 방세를 못 내고 있었다. 아직 어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탓에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송군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채 무작정 할머니 집을 나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던 일산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어린 송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녹록지가 않았다. 예, 여보세요? 예, 원장님. 제명이요. 이때 친구에게 수학학원의 학원장으로부터 송군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예, 원장님. 아, 학원이요? 동네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은 송군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도 주고 무료로 강의도 듣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아르바이트 안 할래? 아르바이트요? 그래,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특별한 아르바이트인데. 그러나 학원장이 송군에게 제안한 간단하고 특별한 아르바이트는 다름 아닌 이 학원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겨지지 않았던 제안.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언제까지 할머니한테 용돈 탔을 거야. 아버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불이라는 거 어차피 언젠간 나는 거고, 또 새벽이니까 누구도 다친 사람 없고, 재명이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전 못해요. 재명아,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처음엔 원장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던 송군. 그러나 당장 돈이 필요했던 송군은 학원장의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원장 선생님이 무슨 이상한 소리 안 해? 이상한 소리? 뭐? 나도 창렬이한테 들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학원에 불을 내달라고 그랬대. 그래? 난 또 창렬이가 안 한다고 해서 너한테 시킨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깜빵 갈 일 있냐? 야, 나 간다.
송군의 귓가엔 학원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장 하나쯤은 떼어낼 수 있을 만큼 효자였던 송군은 그날 영원히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 얼마 주실 건데요? 300만 원. 예? 300만 원이요? 그래. 네가 내 말대로만 해주면 300만 원 줄게. 정말이죠? 꼭 주시는 거죠? 대신 너도 마음 바꾸기 없기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한 거야. 학원 경영이 어려웠죠. 학원생이 통상적으로 많게는 7명, 적게는 4명 정도 학원생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학원 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조차를 결제할 수가 없고 또 보증금도 다 까먹은 그런 상태였죠. 학원장 서 씨는 미리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한 달 전 화재 보험을 가입한 후 학생들을 물색 중이었다. 학원장은 송군에게 CCTV의 위치와 범행 시간, 심지어 범행 당일 옷차림까지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범행 후 탈출할 비상구 위치까지 설명을 들은 후 서 씨로부터 학원 열쇠를 건네받은 송군.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두려움일 뿐 송군은 방화가 얼마나 무섭고 큰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송군은 이날 학원장 서 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고 맙니다. 형사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14살입니다. 따라서 17살인 송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 송군은 학원장이 사주한 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 학원으로 숨어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송군. CCTV를 피해 범행을 하나하나 실행해갔다. 학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 언제까지 할머니한테 용돈 탔을 거야. 아버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며. 자면은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되지만 끝내 송군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 그러나 불은 예기치 못하게 송군의 옷에 옮겨 붙었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쳐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불길은 더욱더 번져갔다. 살려주세요! 계획했던 것과 달리 유일한 탈출구였던 비상구도 잠겨있어 송군은 그대로 화마에 휩싸이고 만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응급조치하고 이제 바로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교사할 때 저기 모자를 쓰든가 얼굴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후드티를 입고 들어갔어요. 방화를 하면서 이제 자기 쪽으로 이제 불길이 와버리니까 그걸 갖다 막 옷에 붙어버리니까는 그걸 벗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서 씨가 범행을 사주한 것이 드러났다. 우리 재명이 살려내. 제가 분명히 장난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단지 농담이었다며 발뺌하는 학원장. 현장 유리됐던 그 학생의 핸드폰 내역을 수사하던 중에 학생의 여자친구가 요새 자기 남자친구가 좀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 일을 시키는데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 전에 그런 제의를 학원장한테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했던 그런 얘기를 제보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학원장을 방화 교사로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학원장 서 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방화죄와 방화 교사죄 어느 쪽의 죄가 더 무거운가?
이번 방화 사건을 계획한 사람은 학원장 서 씨지만 실제로 방화를 행한 사람은 송 군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죄를 두고 교사한 자와 실행한 자, 방화 교사죄와 방화죄, 이 둘 중 더 크게 처벌받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모든 죄는 교사한 자와 실행한 자를 동일한 범행으로 보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죄를 교사한 자는 사주를 받은 사람이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 정황이 포착되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방화 사건을 교사한 학원장 서 씨와 실제 방화를 저지른 송 군은 법적으로는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머물거나 왕래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에게 죄를 교사한 자와 그 죄를 실행한 자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노리고 학생에게 방화를 사주한 학원장.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소년. 그 잘못된 선택은 이제 처벌만을 남겨두고 있다.